네, 감기 같은 가벼운 질병부터 항암 치료 등 중병 치료까지 대부분의 병원 진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실손 의료보험. 누적 가입자가 3,400만여 명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병원을 다녀오고도 잘 모르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원 진료 후 자동으로 보험금이 청구된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시스템을 개발해 두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지지부진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의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오늘 실손보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방금 전에 최보영 기자가 이제 브리핑을 했던 내용들 많은 분들이 좀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손보험 청구는 해야 되는데 절차도 좀 복잡할 때가 있고 뭐 서류 하나 떼다가 제출하면 이것도 떼야 된다고 또 병원 다녀오라고 하다 보면 이제 소액일 경우에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계속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몇 번 경험은 했었는데 좀 번거롭기도 하고 병원 측에서도 잘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험마다 좀 다를 수 있다면서 하다 보니까 뭐 2번, 3번 완복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좀 많이 이용 안 하는 게 현실이긴 하죠. 네, 실손보험은 통원도 되고 입원도 되고 대부분의 이 의료비, 진료비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장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심지어 병원 다녀와서 처방받은 약을 이제 받잖아요. 그때 약값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보험금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진단서나 또 뭐 진료 기록서 이런 각종 서류들이 필요한데 진료마다 그 필요한 서류도 다르고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이 발급받은 서류를 보험사에 또 직접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 보니 특히 진료비가 10,000원, 20,000원 이렇게 소액일 경우는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우선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진료인지 잘 모르거나 소액이라서. 한 번에 갈 때마다 한 2, 3천 원 이렇게 뭐 내니까 몇천 원 내니까 뭐 크게 생각해 본 적 없고 입원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야 이제 된다고 생각을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거죠. 혹은 번거로운 보험금 청구 절차로 인해 별도로 진단을 다시 진찰을 받아야 된대요. 그래갖고 그 돈이 만 몇천 원 됐던 것 같아.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도 진료비 청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외래 환자의 14.6%, 약 처방은 20.5%가 실손보험금 청구 사유가 발생했으나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병원에서 보험사로 보험금 청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도록 전산화한다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수년 전부터 이 같은 실손보험 간편 청구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고 관련 기술도 개발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이 주저하는 상황. 의료계는 의료법상 진료 기록을 외부에 넘길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고 보험사들도 소극적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업계와 의료업계가 한꺼번에 이제 협의를 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편리성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해야만 마땅한데 양쪽 업계의 이해관계, 즉 이제 비용 문제가 이제 크게 발생. 정부가 해법 마련을 위해 실무 협의체를 가동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강제성 없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탄력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참 리포트 내용 보시면서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례를 얼마 전에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내고 있는 보험사의 앱을 정말 큰맘 먹고 다운을 받아서 인증도 하고 한 4, 5단계 인증을 거친 이후에 보험금을 청구하긴 했었거든요.
나중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좀 간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런 앱이나 스마트폰을 통한 청구는 실제로는 많이 안 이루어집니까? 네, 지금으로서는 제일 간편한 방식이 이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등 온라인을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예. 100만 원 이하 소액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서류를 사진으로 찍거나 아니면 영수증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바로 앱으로 보내는 건데요. 취재하다 보니 이렇게 소액 보험금 청구는 상대적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또 모든 보험사가 앱이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특히 정작 병원을 자주 가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알려드려도 이거를 이용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요. 실손보험금을 청구해본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설계사에게 연락해서 했다라고 답했고요. 팩스나 직접 보험사를 방문한 경험이 36%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이메일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했다는 응답은 아직 22% 수준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에 더 자주 갈 테니까 스마트폰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저도 항상 궁금했던 게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보험사로 직접 좀 연결해서 보내주면 안 되나라는 생각도 했거든요. 이게 개인 입장, 환자 입장에서는 장당 막 10,000원씩 받는 데도 있고 하니까 이런 걸 우리 측에서 청구하지 않고 병원과 보험사 측에서 다이렉트로 문제 해결을 하면 안 되나라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은 소비자들도 굉장히 불편하지만 병원이나 보험사도 굉장한 비용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연간 보험사들이 2,400만 건의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걸 받아서 또 검토하고 심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서류를 발급해야 하는 병원이나 서류를 받아서 체크해야 하는 보험사나 많은 비용이 낭비되고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병원이나 보험사 입장에서도 간편 청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득실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반대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 우선 의료계의 반발이 굉장히 거센데요. 의료계는 의료법상으로 진료 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거나 전산화에 드는 비용, 또 보험사들이 이 진료 기록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다른 데 활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속내가 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표준화되는 것을 의료계는 가장 우려하고 있는 건데요. 예. 무슨 말이냐 하면 병원마다 같은 진료를 해도 지금 진료 비용이 굉장히 천차만별입니다. 가령 최근 실손보험으로 많이 하는 도스 치료, 진료 비용을 좀 따져봤더니 병원별로 저렇게 비용 차가 나는데 최저 비용과 최고 비용의 사이가 100배나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병원들이 행여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확산돼서 비급여 의료 항목이 병원별로 집적이 되고 이게 결국 표준화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보험사들은 비급여가 표준화되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부담을 좀 덜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전국에 지금 병의원이 9만여 곳에 달합니다. 때문에 이 모든 곳에 전산화를 시켜야 한다는 점과 그 비용을 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또 그동안 누락됐던 소액 보험금 청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공존하면서 보험사들도 사실은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이렇다 보니 실손보험 간편 청구가 만들어진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속내나 각 입장을 들어봤더니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부 차원에서 한번 나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도 여러 차례 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추진하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해 왔었는데요. 예. 다만 그동안 이렇게 의료계나 보험사들의 반발에 부딪혀서 사실 제대로 추진을 못한 측면이 있는데 다만 최근에는 문재인 케어 시행과 함께 조금 탄력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이 비급여 항목 3,800여 개를 공공보험이 보장하는
급여로 전환하자,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실손보험이 보장하던 비급여가 대부분 이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게 되면서 실손보험 보험금 지급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예. 발생하겠죠.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주축이 된 공사보험정책협의체가 꾸려졌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이 공보험의 비급여 확대 정책으로 인해서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 조정 여력이나 또는 이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좀 논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앞으로는 간편 청구 추진 방안도 논의하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또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 간편 청구 활성화에 좀 힘을 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혹시 뭐 간편 청구 시스템 관련해서 보험사별로는 다 지금 뭐 구축은 돼 있는 상태입니까? 보험사별로 모두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 이 시스템이 만드는 것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정부도 지난 7월에 한번 대대적으로 홍보한 적이 있는데요. 예. 당시 교보생명과 KB손해보험이 간편 청구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관련 내용을 정부가 나서서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또 앞으로 이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죠. 특히 교보생명이 구축했던 간편 청구 시스템의 경우는 정부의 블록체인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면서 3억 5천만 원의 정부 지원금도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병원 7곳만 연계돼 있는 데다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금 국한되어 있어서 이용 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KB손보의 간편 청구는 모바일 앱을 활용하는 방식인데 가입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고요. 그런 탓에 지난 5개월여간 보험금 청구 건수를 살펴봤더니 600여 건에 그쳤습니다. 한 해 2,400만여 건의 실손보험 청구가 들어오는데 600여 건이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네요. 또 이미 자동차 보험의 경우는 지난 2012년부터 이미 자동 청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의원들 입장에서도 이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구축하거나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간편 청구가 활성화되면 자동차 보험보다 실손보험이 더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담고 있을 수 있어서 보안에 대한 우려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